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김민수 펠리츠 투자인 리서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서울경제입니다. 국제유가 45달러 돌파, 정화조 다시 달리나라는 어제의 기사인데요. 국제유가가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으로 지난 8개월 사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연료유 등 수요가 다시 회복되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린 것인데요.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받는 정유화학, 조선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유가 상승과 경기 회복, 코스피 랠리 라는 모멘텀을 얻고 더 달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금융시장에서 유가가 좀 거래가 돼서요.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 내에서의 이견 때문에 일단 하락하긴 했지만 국제유가가 45달러 선을 좀 유지하려는 그 힘이 느껴집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유가 많이 올라왔죠. 네, 앵커님은 유가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또 이런 중요한 질문을 저에게 네, 주시나요? 그래도 경제 앵커로서의 큰 별이 되신. 올라갑니다. 네, 올라간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 전략을 짜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데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WTI라고 하는 유가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두 가지 큰 호재를 맞고 있죠. 첫 번째는 달러 약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 회복, 즉 경기가 코로나19가 어떤 여파를 좀 딛고 내년에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호재를 안고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는 직전 고점대를 돌파했습니다. 한때는 또다시 출렁이는 모습들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관점들, 특히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달러화 추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또 다른 저가를 쓰기 위해서 92대를 막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달러가 더 추락하는, 그러니까 즉 92대가 이탈해서 추가적으로 90대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원자재 가격들, 비철금속, 곡물가를 비롯해서 모두 다 급등하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다 한번 또 랠리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앞서 잠깐 얘기하셨듯이 오페크 플러스가 다음 주에 회의가 있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감산을 추가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러시아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혼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감산이 연장되고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또 공급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더 중요한 건 수요겠죠. 수요에 대한 기반들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인데, 특히 또 하나의 흐름을 보셔서 확인하게 되면은 경기 회복세와 관련된 모습들, OECD 경기 선행 지수로 많이 표현합니다. 네네. 지금 기준을 보게 되면 선이 많아서 좀 어지러우시겠지만은 가장 위쪽에 있는 즉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입니다. 네.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보다도 중국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한국이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이 표 한 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이제 빠르게 저점을 회복하고 돌아온다는 관점 쪽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부분들이 유가에도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중기적으로 유가가 그럼 과거에 보여줬던 8, 90달러대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표를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를 또 차지하는 수요 중에 또 상당 부분, 약 한 3, 40%는 어떤 내연기관 관련된 석유연료 쪽인데,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바뀌어 있죠. 그런 그렇죠. 쪽으로 네. 좀 더 박차가 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되면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기차나 또 수소전지 이쪽으로 또 상당 부분 잠식하게 되면은 유가의 또 하나의 수요 기반이었던 부분들이 좀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아마 과거에 8, 90달러대 갔던 수준은 아마 좀 낮춰서 한 6, 70달러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탄력적인 모습들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아무래도 또 경기 개선의 시그널로 보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이 가장 좋겠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유가 같은 경우에 수입 물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실 업황에 좋지가 않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면 좋겠고, 유가 상승세 속에서 이제 정화조라는 업종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기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정화조다 보니까 드는 어감은 그러면 줄여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뭐 괜찮습니다. 뭐 주가만 올라가면 되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정유화학 조선, 어. 정화조라고 요즘 또 상당 부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더 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롯데케미칼 화학 쪽이죠. 그리고 S-오일 그리고 또 한국조선해양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그림으로 표현돼도 지금 뚜렷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일단 지수와 한때는 동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래서 특히 지수 흐름들과 함께 좀 부진했던 모습들이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부진하게 나머지 종목들이 다 못 갔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반등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한 10월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지수와 같이 움직이겠다는 부분들 또 10월 말에 조정 마치고 움직일 때 오히려 여기서 가장 강하게 시장에서 반응했던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만큼 정유화학 조선은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 민감 섹터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란 부분들 쪽에서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이런 식의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숙제도 물론 있죠. 지금 시장이 글로벌 어떤 친환경 쪽의 트렌드다 보니까 정유화학 조선은 약간 이쪽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얼만큼 보완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또 하나의 숙제로 업황에서는 자리 잡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게 되면요.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 게다가 또 그러면 실적이 다시 회복되다 보니까 배당은 다시 늘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쪽에 수요 관련된 부분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좀 미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 본격적인 업황의 개선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복합 정제 마진이죠. 이 최근에 정제 마진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흐름들로 봤었을 때도 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들어왔는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게다가 지금 1.3달러대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정유사가 4달러, 5달러 대까지 나와야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밑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올라와야 된다. 지금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관점이 정유주에 좀 부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실적 호전의 가장 큰 원인은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재고 평가이익이죠. 즉 팔아서 수익이 나는 것보다 어떤 갖고 있던 상황들이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평가이익이 커지는 점들이 가장 주된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제한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정유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어떤 추격 매수하지는 말자. 오히려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도 최근에 수주가 증가되고 있죠. 게다가 또 LNG선 역시 또 이쪽에 강점을 보이면서 뭐 중국을 제쳤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기대감이 높은데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LNG선 쪽에 너무 지금 특화되어 있다는 부분들 이쪽을 좀 탈피를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어떤 조선업종 쪽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건 플랜트 쪽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들어가서 어떤 설계부터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의 강국이 우리나라인데 아직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작년부터도 수주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지금 해상 풍력이 지금 대세죠. 근데 원래 조선 업종들이 과거 5, 6년 전부터 해상 풍력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지금 어떤 크게 돈이 안 된다고 되다 보니까 좀 멈춰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또 다른 먹거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 되겠죠.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화학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업종들 다 다루다 보니까 좀 겉핥기식에서 죄송한데 그래도 또 최근에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수요도 회복된다 하는 관점 쪽에서 실제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괜찮은데 만약에 그러면 다들 가격이 좋다 보니까 지금 놀고 있던 유휴 설비들 다 늘려 이런 식으로 설비 투자가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부담이 되겠죠.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런 쪽이 아마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이런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흐름들로 보게 되면 화학 쪽은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괜찮겠다라는 쪽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유화학 조선이 좋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설비 투자, 기존의 업황의 설비 투자 확대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좀 그렇습니다. 변모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쪽에 이제 뭐
분사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그 강세로 인해서 사상 최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망해 주시죠. 네, LG화학이 노이즈가 좀 많았었죠. 또 분사라든가 또 화재 관련된 얘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아도 그를 무시한 채 외국인들은 꿋꿋하게 삽니다. 그런 효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동해안과 LG화학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 60만 원대 근처에서 주가는 맴돌아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매수량을 좀 빠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신고가가 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석유화학 쪽도 고수익 쪽이죠. 그런 관점과 함께 여러 가지 지금은 긍정적인 모습들이 다 나오면서 주가를 이끌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할 부분들이 이제 12월 1일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이제 실적 흐름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부분이 네. 가장 큰 관건이고요. 네네. 이제 지주회사 약간 이제 자회사 입장 쪽에서의 실적을 어떻게 담아가는지는 내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시장의 주도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은 유지하겠습니다. 네. LG화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얘기할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정화조 섹터에 대해서 관심 업종을 하나, 관심 종목을 하나 꼽아 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 주목하시나요? 네, 그래도 어떤 관련된 화학 섹터 쪽에서 주목할 부분들은 주가는 많이 안 올랐는데 관심이 높은 쪽은 타이어 관련된 쪽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는 효성 TNC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쪽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라텍스 수요 여전하죠. 예, 그런데 첨단 소재를 보는 부분들은 타이어 코드 관련된 쪽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업황도 자동차 쪽이 회복되고 전기차 쪽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 쪽에서 타이어 쪽은 제로백이라고 그러죠. 빠르게 100km까지 가는데 3초, 4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만큼 타이어 마모가 빠르게 소모되다 보니까 좀 더 강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관련된 쪽에서 강도를 높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게다가 또 탄소 섬유죠. 이쪽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보니까 전자 소재 쪽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정체를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또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한 17만 원대 직전 고점대 부근 수준까지는 1차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중기 가격대가 이탈하는 13만 5천 원대로 대응하시면서 어떤 또 다른 화학업체의 변화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실적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인데요. 내년 턴어라운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